외항사들의 운항 재개 소식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아직까지 미궁 속입니다. 서울관광프라자가 관광 분야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외 관광청과 지자체, 서울지사 등이 그 대상입니다. 스쿠트항공이 안전조치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탑승전 조치부터 비행 후까지 예방 조치를 담았습니다. 두짓 인터내셔널이 숙박 프로모션을 선보였습니다. 숙박과 식사 포함, 그리고 현지 레스토랑에서 주문도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빈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공유 숙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야간 관광 포럼이 12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야간 관광을 통한 신규 여행 수요 창출 혁신 방안을 모색합니다. 제주항공이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인 JJ 멤버스 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트래블데일리 6월 10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6월 10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영상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외항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속속 운항 재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주와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두 대표적인 항공사입니다. 미주는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물론 이제 뭐 중동 거쳐서 가지만 에미레이트 항공, 이렇게 또 기존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있죠. 외항사 항공운항 재개 소식. 자, 공급석은 차츰 정상화 수준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실제 수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죠. 예. 여행 출 도착 포함해서 격리 기간을 따져보면 불안 심리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나이티드 항공 소식 전해드릴게요. 7월 6일 인바운드 항공편,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 시작으로 해서 인천, 샌프란시스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자, 요 인천 샌프란시스코 직항편은 7월 한 달간은 주 3회 운항 예정입니다. 출도착 시간은 변경이 됩니다. 기존 거보다는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운항표는요, 7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한정으로 요 스케줄로 갑니다. 스케줄표는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 지금 또 저희 화면에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운항 스케줄은 또 바뀌어요. 바뀌니까 그 후에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자, 운항 재개와 더불어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내 방역 강화하고 최첨단 환기 시스템 구비하고 안전한 거리두기, 기내 접촉 감소, 직원 위생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또 에미레이트 항공도 나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인천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인천 두바이 노선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 3회 운항 예정이고요. 앞서서 에미레이트 항공은 5월 달에 히드 런던,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죠.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노선, 밀라노, 마드리드, 시카고, 토론토 등 9개 노선 운항 재개한 데 이어서 6월에도 했지요. 저 중동 쪽에 재개한 바 있고, 이번에 추가로 재개되는 노선에는 인천을 비롯해서 바레인, 맨체스터, 영국이죠. 스위스 취리, 비엔나,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뉴욕, 쿠알라룸푸, 싱가포르, 자카르타, 타이페이, 홍콩, 퍼스, 브리즈번, 마닐라 등 17개 도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로써 아랍에미리트 항공은 지난 3월 국제선 전 노선 운항 중단 이후 총 29개 여객 노선을 다시 운항하게 됐으며 두바이 경유해서 유럽, 미주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떠날 기회가 다시 주어졌습니다만 실제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불안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자, 앞서서 루프트 한자도 6월 24일부터 인천 미넨 주 3회 말씀드렸고, 에어캐나다도 이번 달 말부터 인천 토론토 노선 재개하고, 피네어도 7월부터 아시아 주요 도시 운항 재개 앞두고 있고요. 에티하드 항공도 이달부터 아부다비 경유하는 인천 노선 포함 주요 도시 특별 운항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자, 외항사들이 이렇고요. 뭐 국적사들은 아시아나가 이미 떴죠. 예, 뭐 이미 조금 떴고 미주노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말고 각국의 관광청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뉴스 저희가 전해드린 건 아니지만 저기 어디 뉴질랜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 0명 돼서 종식 선언해서 아무튼 다행이고, 괌은 7월 1일부터 한국, 대만, 일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해서 의무적인 시설 격리 및 검진 절차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정상화에 이미 돌입을 했고요. 뭐 관련한 뭐 안전장치, 방역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괌 정부관광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Get Up and Move 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캠페인과 포스트 코로나 여행 트렌드에 맞춰서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와 협업하고요. 새로운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웹사이트 프로모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한 뭐 저기 뭐죠, 프로모션, 뭐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직 뭐 러시아도 그렇고 코로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마음이 급하고 수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러다가 또 다시 또 유행하면 이제는 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면서 상당히 좀 참 애매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관광청 여러분들. 서울관광재단이 올해 말에 계획한 예정인 서울관광플라자에 입주할 관광 분야 입주사를 23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종로구에 있죠. 서울관광플라자는 서울관광의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죠. 관광 분야 협단체를 위한 사무공간들을 제공하는데요. 입주사는요, 서울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이고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뭐 그런 것들, 민법 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관광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해외관광청, 지사, 한국지사, 그리고 지자체의 서울사무소 등 이렇게가 대상이에요. 여기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입주사들은 플라자의 사무공간과 사무지원 공간, 그다음에 공용공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입주 기간이 2년이고요.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감은요, 6월 23일 오후 5시까지 입주 신청서와 함께 입주 제안서,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과 증빙서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사 거쳐서 7월 3일에 결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많은 뭐 조직이나 단체들 이쪽 신청하셔서 좀 혜택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비교적, 비용적인 면에서도 한번 지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조금 심도가 있는 내용? 글쎄, 심도가 있나? 아니, 설문조사 내용인데, 에어비앤비에서 조사를 했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자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편을 드는 내용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한번 저희가 또 전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조사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5월 19일부터 한 열흘 동안 뭐 언론계, 관광 분야 학자 등 총 15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공유 숙박 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했는데, 한 8에서 90% 응답자가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설문 내용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구분했고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답니다. 결과 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8%가량이 찬성했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 대해서보다 10%포인트가 더 높은 88%가 이렇게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의 한 85%는요, 현재 도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4%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요. 뭐 이거는 근데 이것만 고사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다 뭐 고사위기지. 요거는 조금 너무 좀 주관적인 의견인 것 같고, 자, 응답자들도 이용 대상을 내 외국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한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규제할 이유가 빈약하다거나 내국인 또는 내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과는 별도로 내국인도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 90%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는 한 2% 정도. 거의 몰빵이네, 몰빵. 예. 자,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이건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트래블 데일리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표도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시 민박을 도심에서도 빈방이나 이런 것들을 내국인을 대상해서 에어비앤비처럼 하면 좋지요. 근데 부작용에 대한 너무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한국적인 문화, 한국인의 숙박 스타일, 숙박 문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외국처럼 할 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도 돌려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뭐 에어비앤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게 어려우면 실제로 시범 사업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해보는 것도, 해보고 나서 확정을 져서 아예 그쪽으로 싹싹 밀어주려면 완전히 밀어주고, 아니면 뭐 그냥 단속을 하고 금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 개혁을 해도 어중간하게 하니까 업자들은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말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뮬레이션 또는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한 인력 창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정부의 그런 관광 분야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맨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사업 해갖고 그냥 보고서용, 실정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발 탁상 공론,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래블 데일리 6월 10날 수요일. 자, 도영 선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더 견디셔야 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